알아차림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제가 월정사에서 하고 그 전에 틱나탄 스님하고 5박 6일인가 이렇게 명상 지도를 받을 때 틱나탄 스님이 처음에 딱 첫 시간 들어가면은 이 염자를 써요. 염자가 뭐냐? 지금의 마음이잖아요. 지금의 마음.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린다. 이제 지금의 마음을 알아차린다. 그래서 그게 이제 그렇게 그런 것들이 이제 정념, 바르게 알아차리는 게 어떤 것들이냐. 그걸 이제 마음 챙김과 연결해 가지고 바르게 알아차리는 게 어떤 거냐. 이런 것에 대해서 계속 밥 먹을 때도 알아차림. 그래서 밥을 먹을 때도 천천히 먹게 해요. 알아차리게. 오감을 다 느끼게. 그 다음에 중간에 종을 쳐요. 그래서 밥 먹고 있는 나를 알아차리는 거예요. 밥 맛이 어땠는가. 예. 그러면 그냥 호흡에 집중하든지. 그리고 이제 걷기 명상. 예. 우리 이제 걷기 명상은 틱나탄 스님이 이제 세계적으로 많이 보급한 명상이잖아요. 걸으면서 또 알아차리기. 발을 들을 때 알아차리고, 내릴 때 알아차리고, 그 다음에 발바닥하고 땅하고 연결되는 그 순간을 알아차리고, 뭐 이제 계속 이 훈련만 하는 거예요. 이제 알아차림이 우리가 수행을 하거나 견성을 하거나 우리의 일상생활을 살아가는데 그만큼 이제 중요한 요소다.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체계적으로 알아보자 그런 얘기였잖아요. 알아차림의 정의도 또 여러 사람이 또 달라요. 그죠? 표현을 여러 사람이 다 다르게 하지요. 이제 게스탈트에서는 우리가 했고요. 히어앤드 나우에서 이제 있는 그대로 피하지 않고 에카르톨레가 써놓은 것 보면은 몇 개가 있어요. 알아차림은 자신을 알아차리면 현재의 순간 속에 숨겨져 있는 힘이다. 알아차림은 공간이며 그 공간이 스스로를 의식할 때 그 공간 안에서 생각이라는 것을 안다. 제가 이제 영수 스님 카톡을 자꾸 보는데 영수 스님은 생각에다가 공간을 둬라. 공간을 주면은 그게 알아차림이 된다. 생각에다가 공간을 주면은.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깨어남이라는 것은 생각과 알아차림이 분리되는 의식 속의 전환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중에 위파사나하고 연결되는 거죠. 생각과 알아차림이 분리되는 의식 속의 전환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다음에 영양 7번 얘기도 하겠지만 영양 7번에 소위 통찰 깨어남. 생각 뒤에 알아차림이 자신임을 안다. 이게 에카르톨레가 얘기하고 또 알아차림은 스스로 나의 객관적 관찰자가 되는 것이다. 이게 이제 위파사나에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죠.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책을 그래도 대충이라도 읽어봐서 다 아실 거예요. 우리는 게슈탈트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는 알아차리는 천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다. 알아차리면 모든 동물들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전부 다 알아차린다. 왜냐 모기가 와도 우리가 잡으려면 알아차려서 도망간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게 우리는 다 알아차리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알아차림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다. 마치 햇빛이 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냥 알아차리면 항상 있다. 항상 있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겠지만 제대로 알아차림이 두 가지가 있대요. 우리가 알아차림이라는 걸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이렇게 탁 감각이나 뭐는 다 알아차리는 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그 어떤 감각에 집중해서 머물러 주는 거야. 화가 났다. 그러면은 화가 났구나. 알아차리는. 그러면 화에 그냥 머무르는 거야. 화가 네가 어떤 상태였는지 언제부터 나왔는지 뭐 이런 거 생각하지도 말고 그냥 화를 지그시 바라보고 있으면은 이제 화가 점점 가라앉는다. 화의 수명이 뭐 15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90초라고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가라앉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통찰 명상으로 들어가는 거야. 이 화가 뭔가 왜 나왔는가?
화의 본질이 뭐였는가 하는 것들을 알아차리는 게 그게 통찰 명상. 알아차림이라는 것은 이 모든 감각이 있는데 그 감각 중에 어떤 것에 집중해 가지고 딱 마음을 거기다가 딱 두는 거야. 그게 마음 챙김 명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제 식으로 제가 아는 식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전부 각자 또 나름대로 하는 거예요. 오감 중에서 무엇을 내가 알아차려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 챙김을 통해서 딱 정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마음 챙김이다. 그러니까 마음을 제대로 거기다가 챙겨줘야지. 마음을 어디에다 딱 얹어줘야지. 그게 오감 어느 부분에 딱 얹어줘야지 마음 챙김이 되고 그 다음에 뭘로 들어가냐면은 깨어남이나 인사이트로 옮겨갈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것은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칭도 마찬가지죠. 코칭도요. 이렇게 내적 현상, 외적 현상,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많은 것들을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많은 것들을 얘기하는데, 그러면 이런 코칭에서도 코칭이나 일상생활에서 이걸 방해하는 요소는 뭘까요? 과연 왜 방해하냐 이거지. 왜 우리가 고객의 말을 듣고 그걸 기억을 해서 반응을 해줘야 하는데 고객의 키워드나 맥락을 자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왜 잊어버려요? 어떤 중요한 키워드나 말에 대해서 집중해서 그걸 내가 알아차려 줘야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걸 고객에게 다시 돌려줘야 하거든. 그러면 그 훈련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 집중해주는 집중 명상 훈련을 평상시 하면은 고객이 얘기할 때, 저거 중요한 키워드네? 저거? 키워드가 뭐다? 맥락이 뭐다? 이런 것들을 알아서 되돌려 줄 수 있겠다. 그런 얘기예요. 그 이제 이런 것들을 알아차림의 방해 요인이 뭘까요? 호기심도 없고 관심도 없고 뭐 그런 것들이 제일 큰 방해이고, 그 다음에는요, 에고예요, 에고. 그렇죠? 에고. 그리고 또 하나는 집중을 안 하는 거죠. 집중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알아차리면 꼭 기억이 들어가요. 그래서 집중해서 기억을 하는 거. 그래야 돌려줄 거 아니에요? 이러한 것들이 이제 방해 요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코칭식으로 조금 제가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해 보면은 이런 거죠. 자, 코칭에서 뭐가 있냐면 이런 것들을 이제 고객이 알아차려서 막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객 나름대로 알아차림이거든요. 고객 차려서 내가 요즘 생활이 이렇고요. 잠도 못 자고요. 그래서 아주 고민이 많고 이게 전부 고객이 알아차림이에요, 일단. 근데 그 알아차림을 고객이 알아차림으로 인식을 하려면 어떻게 해줘야죠? 코칭에서 여러분들이 뭐 하죠? 경청하고요. 그리고 되돌려줘요. 코칭 역량에 이게 관찰 공유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어떤 면에서는 알아차림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맨 위에다가 얘기했는데 고객이 여러 가지 생각과 느낌을 고객이 하는 말과 어투로 고객의 탐색을 독려한다. 그죠? 이게 이제 피시스 마커의 7-5에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이 말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서 이게 중요하다고 알아차리는 거, 직관이나 느낌이나 생각이나 코멘트나 이런 것들을 다 고객과 함께 공유해 주는 거야. 나는 고객님이 이런 얘기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공유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7번에서 뭐 하죠? 강력한 질문과 침묵과 은유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이제 통찰의 단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위파사나 단계까지 가면 이제 통찰이 들어가잖아요. 위파사나라는 게 뭐예요? 그냥 좀 거리를 두고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 위파사나잖아요. 거리를 떨어져서 지켜보는 거. 그러면 그렇게 지켜보면은 그게 이제 통찰이 일어난다니. 우리가 이제 NLP에서는 객관적 관조 그렇잖아요. 일반적인 심리학에서는 메타인지 그렇죠. 메타인지. 예.
그 워로 스님은 그걸 드로운 인지까지 하더라고. 공중에다가 드로운을 띄워놓고 나를 바라보는데 저 나는 내가 아니라 아바타다. 손창호 코치님 지난번에 올려주셨던가? 그래야 제가 그 책을 바로 사서 읽었죠.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통찰이 일어나면은 이제 그러면 처음에 얘기하는 알아차림과 나중에 알아차림을 이 두 개 다 알아차림으로 얘기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반적으로는 이 알아차림은 그냥 우리가 감각에 의해서나 또는 생각 이런 것에 의해서 일반적인 알아차림이고 통찰을 통해서 알아차림이 이제 정념이야. 아까 얘기한 제대로 된 알아차림이다. 제대로 된 알아차림. 그래서 이제 제대로 된 알아차림을 하려면은 처음에 알아차리고 집중해서 머물러주고 그 다음에 관찰을 해서 통찰해야 나서 그러면은 그게 이제 제대로 된 알아차림이다. 그래서 이제 염과 정념 이런 것들을 또 구분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코칭에서는 통찰을 일으키면은 뭐가 돼요? 새로운 생각과 관점 전환이 그래서 이게 리프레임이 그러죠. 그리고 새로운 행동을 한다. 그죠? Take a new action. 새로운 행동을 하게 된다. 이게 이제 코칭 원리예요. 이것을 이제 처음에 그래서 이런 것들 하려면 알아차림 명상을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한다. 그래서 이쪽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집중 명상이다. 처음에는 알아차림 명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집중 명상을 한다. 이제 불교 말로는 사마타, 머물러 본다, 사마타. 이것은 통찰 명상, 지켜본다. 지켜보고 이제 거기에서 통찰을 얻는다.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단계가 불교식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가면은 이제 간화선, 화두 명상을 중심으로 한 간화선 이쪽으로 한 단계 더 올라간다고 그래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화가 났구나. 화에 머물러 보고 화를 경험하고 화를 객관적으로 바라본다. 영양 8번이 고객의 성장을 촉진하는데 거기서 학습과 통찰 이것을요 학습을 알아차림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알아차림 고객의 알아차림과 알아차림을 통한 통찰을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왜냐? 7번이 알아차림을 불러일으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알아차림을 통한 통찰을 행동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역량 8번 고객의 성장을 촉진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우리들은 영성 코치들은 이렇게 생각하면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에카르트 톨레는 알아차림은 공간이다. 그 공간이 스스로를 의식할 때 그 공간 안에 생각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그래서 영수 스님 티베트 불교에서 얘기하는 거나 에카르트 톨레가 얘기하는 거나 마찬가지더라고. 공간 안에 생각이 존재하는 것을 안다. 티베트 불교에서는 생각에다가 공간을 둬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이렇게도 얘기를 해봤어요. 우리 일반적으로 자극과 반응에서 반사적 반응은 여기에 감정적으로 바로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명상적으로 해석한다면은 자극과 반응 사이를 바로 반응을 하면 뭐 때문에 반응을 해요? 망상에 의해서 반응한다든가 불교식으로는 망상에 의해서 반응한다든가 오늘 손창호 코치님 얘기했던 디폴트 모드 네트워크 그렇죠? 우리가 배웠던 스키마 등등 이런 것으로 반응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뭐가? 알아차림의 공간이 있다고 그랬어요. 알아차림의 공간. 항상 우리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알아차림의 공간이 있다. 그래서 알아차림의 공간에서 뭐 하느냐 하면 알아차리고 머물러 보고 지켜보고 반응을 한다. 아니 알아차리고 머물러서 집중해보고 지켜보고 통찰을 한 다음에 반응을 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명상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다. 스티븐 커비는 이제 이것을 start, think, choose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명상을 하는 사람으로 입장에서는
think의 개념이 사실은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think라는 거, 생각은 여러 가지 것 중에서 하나지. 그거 한다면은 이제 통찰, choose 이렇게 되는 게 이제 더 나을. 아니면은 알아차림, choose, awareness, aware, choose 이렇게 들어가는 것들이 우리 이제 영성 코칭들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 매일 내 삶과 행동에 스며드는 건 뭐냐? 어떤 상태가 바라든가. 이게 여러분들이 다 배우셨어요. 지금 에카르트 톨레 얘기예요. 매일 내 삶과 행동에 스며드는 것은 무엇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달에 했는데 이렇게 우리가 망각의 속도가 빠른 거예요. 내면의 목적이 내 삶과 행동에 스며들어야지 우리가 바람직한 행동을 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면의 목적 자체가 그냥 안에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어디에 나와 있어야 된다고? 에카르트 톨레의 상징적인 키워드가 뭐예요? 현존, here and now예요. 그렇죠? 그 내면의 목적이 here and now에 스며들지 않으면 외부의 목적을 또한 이룰 수가 없다.